아이들을 키울 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를 주자가 뭔지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용기를 준다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쌤 사랑의 향기입니다. 저는 1학년 22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3월, 4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습도 잘 따라가는 아이가 있고, 반면에 선생님 말 잘 듣지 않고 규칙도 잘 지키지 않고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친구랑 자주 싸우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울어버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는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교사나 부모님이 아이를 야단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겠죠.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교육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된 책인데요.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쓴 책이고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야단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부모라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를 야단치지 말자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은 즉효성은 있지만 문제 행동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칠 때도 부모가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아이와 단절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는 대신에 아이에게 잘못한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알려줄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고요. 아이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부탁하는 말로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선생님이 부탁해. 뒤에 부탁해라는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거부감 없이 선생님의 부탁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구나. 내가 그 부탁대로 따라줘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 대신에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늘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할 때가 사실은 훨씬 많죠. 그런데 교사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할 때는 그냥 있다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혼내거나 야단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잘못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단치지 말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얻은 깨달음은요, 칭찬하지 말자입니다. 이 책에 칭찬하지 말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교사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칭찬하지 말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병원에 상담을 가는데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상담 받는 동안에 아이는 엄마 옆에서 엄마가 상담하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엄마가 1시간 동안이나 상담을 하는데 그 3살 된 아이가 엄마를 잘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아우 용케 엄마 상담하는데 잘 기다려줬네 하고서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상담받는 동안에 남편이 기다려줬어요. 1시간을. 그랬을 때 아내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남편에게 아유, 용케 잘 기다려줬네 하고 칭찬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칭찬하지 말자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를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거나 칭찬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보다 우위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칭찬을 하거나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하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어른이고 얘는 아이라서 내가 가르치려고 야단을 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동등한 관계로 존중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죠.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또 잘했을 때는 잘한 거에 대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너무 내가 어른이 아이를 칭찬하듯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야단을 치는 것도 제가 교사로서 우위에 서서 아이를 혼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려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너무 고마워서 아이들을 대할 때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들 대할 때 제가 좀 더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3번째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그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부모의 만족,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선택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것.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해보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아이가 부딪혀보게 하고 거기서 스스로 경험으로 배우게 하면서 부모는 아이가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것. 그 내용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지금 특히 말 듣지 않는 아이들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 강한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무조건 꺾기보다는 그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가시면서 교육하신다면 아이들과 야단치는 일 없이 분노하는 일 없이 싸우는 일 없이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육아하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보면 옴기니의 후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부모는 특히 한국의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나처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아이가 뛰어난 존재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고 밥도 잘 먹어서 키도 크고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할 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적절하게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가? 또 체육 시간에 달리기와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지 않는가? 책을 좋아해서 스스로 독서하는 아이이길 바라지 않는가?
부모는 자신의 이런 기대대로 아이가 자라길 바라며 열심히 유도한다. 야단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는지 고민한다. 이 책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그런 부모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다. 그는 아이는 있는 그대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기시미 이치로는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하여 육아의 목표는 아이를 자립시키는 것이며 부모는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아이가 자립하려면 그 아이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도록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격려해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부모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자식의 몫이지 부모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의 외모, 성격, 성적, 결혼에 이르는 모든 일에 끝없는 관심을 보이며 관여하고 싶어하는 한국 부모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과연 이 정도로 아이와 나를 분리해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존재로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아이가 내 품을 떠나 훨훨 날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내 기대대로 아이를 키우려는 그릇된 노력을 하지 않게끔 이 책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가 부모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다. 참 고마운 책이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우리 부모가 아이를 대등한 존재로 대하고 야단치거나 칭찬할 때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는 용기를 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저희 반 학부모님들을 상담해 보아도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육아에 고통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는 저도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고 지금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면서도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 힘든 역할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